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7급 시험 보셨던 분들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었었고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있었던 10월 지방직 서울시 영어 시험, 일단 7급 시험이었고요. 난이도는 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해에 있었던 2020년 9급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출제됐었던 7급 시험하고 비교됐을 때는 난이도가 그냥 중이었다 정도로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되었었던 문항수가 좀 특이해요. 지금 보시면 어휘 문제는 3문제로 출제돼서 평소보다는 좀 적게 출제가 됐고 생활영어 2문제 그리고 어법이 7문제나 됩니다. 그래서 9급 시험을 보셨던, 즉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 중에서 9급과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계신데 그 친구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푸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출제된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로 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출제된 문제 단어의 수준도 그랬고 밑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의 수준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 두 번째 생활영어 2문제가 출제됐었는데 한 문제는 매우 쉬웠고요. 다른 한 문제도 역시 쉬웠어요. 다만 그 다른 한 문제는 우리가 대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yes와 no의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요 생활영어의 첫 번째 한 문제도 조금 어려웠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 자, 어법으로도 한번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의 수준이 좀 비슷해진 지는 오래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18년 정도부터는 완전히 거의 9급과 7급이 거의 경계선 없이 굉장히 평이하고 쉬웠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번에 출제된 어법도 문항수는 많았지만 그렇게 특별한 킬러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암기 여부를 묻는 문제만 출제가 됐었지 뭐 별다른 건 없었어요. 자, 독해 같은 것도 역시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약간 난이도를 좀 가르기 위해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2문제를 출제를 했구나 정도로 느껴지는 문제가 2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가 마지막 20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10번과 20번에 대한 풀이는 제가 좀 이따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용도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번에 2020년에 있었던 9급의 지방직과 그리고 국가직 문제는 좀 너무 지나치게 쉬웠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요번에 9급 아닌 7급 시험은 괜찮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1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어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impaired란 표현 자체는 손상된, 물론 impaire이라는 동사에서 왔겠죠. impaire이란 단어는 뭔가를 손상시키다, 망가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ed 형태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 완료 시제, 거기다 may가 들어가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 자체로 직역되진 않지만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조동사 수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impaire이란 표현은 뭔가를 손상시키다.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당연히 damaged가 되겠죠. 자, 뜻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1, 2, 3, 4 난이도 굉장히 평이하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시죠. 자, impromptu라는 이 표현은 일단 굉장히 즉흥적인이란 표현 자체를 가지고 쓰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공부를 쭉 하시면서 어휘를 계속 꾸준히 외워오셨다면 어려움 없이 바로 찍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역시 굉장히 평이했던 난이도로 보여지고요. informal 이거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아주 편안한, luxurious란 표현은 호화스러운, rehearsed란 표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짜 본 방송이나 본 공연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연습됐다는 표현이니까 어찌 보면은 impromptu하고는 반의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rehearse란 표현은 연습이 충분하게 된이란 뜻이고 spontaneous란 표현 자체가 즉흥적이란 뜻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3번을 가실게요. 우리 바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금 Sports Utility Vehicles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저 앞글자 따서 SUV라고 하기도 하죠. 여튼 넘어가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비교급 관련돼서 설명할 때 앞에 more가 있든 less라는 비교급이 있든 어찌됐든지 간에 뒤에는 그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의 품사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을 끝내도 괜찮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an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앞에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이 more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거 있었단 얘기는 비동사 뒤에 뭐가 없어도 사실 형용사 자체만으로 일미 이 형식으로 문장은 완성돼요. 다만 than이라는 것이 장치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반드시 비교급의 형태를 써주셨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1번 잘 썼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TV commercials, TV 광고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복수까지 수 잘 맞아떨어졌고요. 사형식 동사 show의 간목 그리고 직목으로 climbing Rocky Mountains roads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명사입니다. 그때 climbing이라는 건 오르막길에 오르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현재 분사 형태로 형용사가 되니까 명사 수식할 수 있죠. 올라가는, 오르는, 상승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능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climbing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mountain, roads나 crossing rivers가 어떻게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excited라고 해버리면 보통 우리가 감정을 당할 때, 즉 느낄 때 쓰잖아요. 길일과 그리고 강바다가 감정을 느꼈다라고 보는 것은 일단 어색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해석되는 excit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4번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요지 문제예요. 사실 되게 평이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소재 파악은 해주셔야겠죠. 자, 보시면 네가 만약에 굉장히 너를 압도할 만한 건강상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너는 네 스스로가 완전히 그 질병을 치료하느라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진 상태라는 걸 느낄지도 모른다. find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네 스스로가 완전히 그것을 치료하느라 완전히 사로잡혀지고 완전히 발묶인 상태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맨 처음에 줬어요. 그러면 질병이 생겨서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하느라 엄청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을 주어졌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되게 아프면 완전 됐다고 하잖아요. 와, 나 진짜 건강관리 이제 잘해야겠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일단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건강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러한 도전적인 부분은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don't let it take over your life. take over이라는 건 장악하다 뜻이에요. 네가 아파서 그거를 말 그대로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아팠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을 장악하게끔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스스로 너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손상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네가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될 가치의 부분도 절대로 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팠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너는 이러한 도전보다 너가 더 강한 큰 존재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아픈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의기소침해질 거 없이 네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스스로가 너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네가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갑시다. 우리가 brush aside란 표현은 여러분 put aside랑 비슷해요. set aside하고도 비슷하고요. 자, brush, put, set aside란 표현은 뭔가를 이렇게 제쳐두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put aside와 set aside 같은 경우는 제가 하프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따로 챙겨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로 챙겨두다와 완전히 제쳐두다 양반 아주 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brush aside, put aside, set aside 전부 다 무시하다, 제쳐두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brush aside랑 가장 비슷한 뜻이 바로 dismiss, 일축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을 보시러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elucidate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elucidate도 우리가 노랭이 복화에 들어가 있는 단어죠.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많이 평소에 많이 보는 그렇죠? legitimate라는 단어는 동사로 합법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합법화시키다. 합법화시키다라는 단어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legitimate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였을 땐 정당한, 타당한이라는 뜻이 있는 건 맞지만 동사로 지금 표현된 거니까 제가 동사의 뜻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죠? 6번 갑시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걸 고르시는 건데 자, 6번 정말 치사한 문제긴 해요. 제가 이제 이 6번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예전에 그 실전 동영 강의할 때 제가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항상 여러분한테 이제 문법 정리하라고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작년 대비죠. 작년 2020년 대비 수업 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rye라는 표현은 일단 호밀이라는 뜻이에요. 호밀. 네, 호밀의 나달이 grain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큰 맥락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than이라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려는 목적을 여러분한테 보여줬고요. 앞에 grain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비교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대명사는 that과 those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 배웠죠. 그때 grain이라고 단수로 표현됐으니까 those가 아니고 that을 이용해서 쌀의 나달과 호밀의 나달을 비교한 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and를 가지고 형용사 두 개를 병치한 거는 맞는데 앞에 longer이라는 비교급을 가지고 형용사를 표현했으면 똑같이 형용사가 하나 더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비교급이 됐으니까요. 선생님 이거 ER 붙었으니까 비교급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치사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slender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예요. 날씬한, 홀쭉한. 근데 앞에 비교급이 돼 있고 우리가 slender이라고 이렇게 이음절이 넘어가는 단어들은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줘야죠. 즉 쉽게 말하면 slender이란 단어 자체가 원급입니다. 비교급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more를 붙여줘야지만 비교급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게 치사했죠, 여러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비교급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선택되어집니다. 2번 보시죠.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5형식 동사 make, 가목적어, 목적격 보호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진 목적어가 뒤에 등장하죠. 투부정사가 보인다면 그 앞에 있는 이 for 명사는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겠죠. 해석해 봅시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하는 것을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왔다. 아주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는 은는이가라는 조사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scarcely 대신에 hardly를 바꿔 써도 괜찮고요. when 대신에 before를 바꿔 쓰셔도 좋아요. cross로 쓰셔도 좋고요. 그때 중요한 건 scarcely나 hardly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단어 자체는 부정어예요. scarcely, hardly가 when과 before 같이 결합됐을 때는 부정어로 해석되진 않지만 단어 자체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왔을 때는 도치가 됩니다.
그때 일반적인 도치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힘이 센 조동사가 튀어나오고 뒤에는 had pp의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죠? 그리고 when과 before부터가 이제 종속절이 시작되는데 이 뒤에 부분은 과거 시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2017년 국가직 시험에서 hardly when을 갖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을 가지고 쓰였었고 어떻게 출제가 됐냐? 아무리 시점 차이가 크지 않아도 분명히 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게 벌어진 일이므로 뒤에 있는 종속절보다는 앞에 있는 이 시제가 하나 더 앞서야 된다라는 걸 고집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when과 before 뒤에가 만약에 이렇게 과거 시제가 보인다면 앞에 있는 주절은 과거 완료를 쓰셨어야지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매니저가 우리한테 또 다른 프로젝트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냈다라는 사실이 또 다른 프로젝트를 받은 것보다는 한 시제 앞섰다고 보이기 때문에 헤드 PP를 쓴다라고 보여집니다. 3번 잘 썼고요. 4번 보시죠. 우리 4번은 나왔어요. enough라는 카멜레온. 제가 맨날 카멜레온이라고 얘기하죠. 투부정사라는 수식의 짝꿍과 함께 형용사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위치를 해서 수식한다. 자, any patient란 표현은 어떤 환자든지 라고 해석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any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 쓰였다라고 보여진데 그때는 약간의 몇몇이가 아니고 어떤 뭐든지. 자, 뒤에 whether이라는 거로 사실 문장이 다 완전히 끝난 뒤에 붙었으니까 이 whether 이하는 부사절 whether입니다. 이든지 말든지 라고 조금 차갑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나 그녀가 잘 살던지 못 살던지 그 의사는 어떤 환자든 충분히 뭐하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뭐하다 아주 kind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enough의 위치와 enough의 수식의 짝꿍인 투부정사랑 같이 짝을 이루는 표현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저랑 같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 봅니다. 자, 7번 가시죠. 자, 그가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가 1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장이 일단 완전하게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투부정사, 준동사 때 뭘 공부했었냐면 투부정사 앞에 문장이 완성된 뒤에 붙어서 부사적 용법인 건 확실해진 가운데 only나 never가 투부정사 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 결과로 해석해라 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 결과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갈게요. 그는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그렇게 일을 했으나 only to fail. 결국엔 실패했다.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일을 했어. 그 결과 실패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실패했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never를 쓰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승진됐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주어진 말에 맞게끔 only를 붙여서 부사적 용법 결과를 표현한 거고. 자, 밑에 이것도 완료부정사에다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상의 주어를 물어본 문제네요.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보이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오부명사를 쓰셔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저랑 공부하셨고 그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등장을 했는데 대신 투부정사 자체의 시제가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완료부정사라고 불리우는 이 장치는 여러분과 제가 이론 때 정말 많이 공부했었던 장치죠? 네가 기다리고 있게끔 두어서서 너무 미안했었다라는 얘기로 과거보다 한시 앞선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다. 제가 이제 우리 완료부정사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제가 요번에 2021년 대비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얘기를 했었었죠. 이제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3번 보실게요. 여러분 3번에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동사가 2개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게 주어진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make a promise란 표현 자체가 약속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삼형식 동사로 쓰인 make죠. 절대 사역 아니에요. 삼형식 동사로 쓰인 make입니다. 그때 다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구분해 주실 게 promi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명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쓰이거나 투부정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동사로 쓰여서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얘가 명사로 쓰여도 투부정사라는 이 장치의 모양으로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다만 투부정사를 붙일 때는 우리가 부정어라는 위치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어는 투부정사의 앞에 붙는 특징이 있으므로 앞에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태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밑에 B2 용법이 또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B2 용법은 여러분 일단 비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바짝 붙어있는 수거 같은 표현을 얘기하며 얘네들은 일단 예정의 뜻을 가지고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능의 의미나 운명의 의미나 혹은 예정적 의미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데 예정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을 때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여기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 만나기로 되어 있다. 결국 be to meet 가지고 예정을 표현할 수 있다. 굉장히 수거적인 표현을 가지고 문법을 내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3번과 4번을 통해서 아실 수 있죠? 요즘 트렌드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계속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그 방법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자, 일단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보지는 못해요. 그냥 평이했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러분이 선택지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매칭해서 어디에 답의 단서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여러분 2번에 있는 이 assume이란 단어는 원래는 추정하다, 가정하다 뜻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도 공무원 영어에선 중요해요. assume이란 단어는 어떤 직책을 맡다, 어떤 직책을 맡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해석해보면 뉴질랜드에서는요, 농부들이요. 요즘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들의 가축들을 몰거나 혹은 모니터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사육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 하며 대리한 이 업무를 맡기며 그 대리한 업무가 뭔데?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들, 예를 들면 뭐 보더컬리 같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지능이 높은 강아지들이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져왔던 그 업무를 대신 위임하며 드론이 요즘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2번의 단서를 먼저 볼 수 있겠죠. 우리 2번 먼저 보러 갑시다. 자, 똑똑한 개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이런 많은 가축들을 모니터하고 몰아왔다. 이걸 해왔는데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드론이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4번 보십시다. 이 드론 같은 로봇들이 그런데 완전히 개를 다 replace, 교체하진 못해요.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그냥 단지 appropriate one of the animal's most potential tools. 결국에 뭐 하고 있다? 이 강아지들이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어떤 수단, 도구인 barking이라는 특징만 이 드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를 드론에다가 입혀서 마치 강아지들이 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능을 준다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자, 강아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강아지의 어떤 짖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드론이 있다. 이거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뒤로 갑시다. 그리고 이런 드론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소리를 다 녹음해다가 더 크게 스피커로 플레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anin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아지, 개란 뜻이 있으니까요. 개인 애들을, 개의 소리를 다 미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이어져요. 조금 뒤로 가볼게요. 답의 단서가 여기 있네요. 자, noting that 무엇은 사실에 주목하며 드론이라는 것이 훨씬 이 가축들을 빨리 옮긴대요. 빨리 모을 수 있다 이거죠. 빨리 모을 수 있으며 뭐 한 채로 더 적은 스트레스, 뭐가 강아지들이 가축들한테 하게 되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더 적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빨리 가축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드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여러분 아무래도 이 양들을 모을 때 말 안 들면 엉덩이를 깨물기도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드론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물지 못하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드론의 장점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드론이 개들보다 스트레스를 여러분 at the cost of라는 건 뭔가를 희생하여 무엇 대신에란 뜻이에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신에 개보다 더 빠르게 카우들을 모을 수 있다. 아니죠. 스트레스를 더 적게 주면서 카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양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드론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보여져요. 자, 3번 단서 맨 마지막에 있죠? 자, 그리고 they라는 표현은 이제 앞에 있는 강아지들을 얘기해요. 당연히 강아지들이 드론보다는 더 많은 긴 평균 수명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개들은 일단 여러분 나쁜 날씨에도 막 뛰어놀 수 있죠. 몰 수 있죠. 드론은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기계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일렉트릭 차지를 해줄 필요가 없죠. 강아지들은 마음껏 뛰어노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3번 볼게요. 자, 양모리 개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드론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더 길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하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 자, 9번 갑시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는 거였어요. 자, 일단 보시면 1번이 왜 틀렸냐. 여러분 제가 아까 문법 문제 풀 때 제가 요 얘기 했었죠. 저만 갈게요. 자, any라는 단어는 원래 약간의 몇몇이란 뜻인데 이렇게 긍정문에 쓰일 때는 이게 절대 약간의 몇몇이가 아니고 어떤 뭐든지라고 해석해라. 지금 보시는 a, any는 긍정문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뭐든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장은 부정이 있는데 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정과 같이 써야 되는 any가 들어가야 약간의 몇몇이라는 뜻으로 좀 전에 출제된 any와는 또 다른 뜻으로 나는 objections라는 건 말 그대로 의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떠한 할 의제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1번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2번 아주 전형적으로 의문문이에요. 일반 동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더지 없이는 의문문 못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That car 수가 단수 주어니까 does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does가 모든 수시제 역할을 다 해가는 조동사 의미 전달 역할하는 동사 원형이 뒤에 이어지며 belong to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고 next door는 옆집이에요. 그러면 저 차가 옆집에 사는 그 남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즉 옆집 남자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문장이죠. 2번이 무난하게 맞았고요. 정말 7급 문제답지 않게 지나치게 쉬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일단 make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사역으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보이고 뒤에 동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클린을 하셔야지만 정답이다. 엄마가 시켰다. 그녀의 딸내미가 방을 청소하도록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자, 밑에 used to 동사 원형 물론 과거 시제의 습관적 동작을 표현하는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조동사예요. 근데 used to 동사 원형이란 뜻은 뭐냐면 과거에 습관적으로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해석상도 내 다리를 부러뜨리곤 했었다. 내 다리가 부러지곤 했었다라는 표현 자체도 어색하지만 확실하게 3달 전에 있었던 과거 시제 물론 used to 동사 원형도 과거 시제죠. 그런데 3달 전에 있었던 그 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한 번의 사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동작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색해요. 과거 시제 표시어인 과거 시제 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 과거로 브로크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used 동사 원형을 써서 의미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아마 10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10번과 20번이 좀 어려웠거든요. 자, 일단 밑줄 친 부분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형식 동사 뒤에 들어갈 보어, 형용사를 2개씩을 병치해 놨어요. 근데 2개의 단어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조금씩 섞여 있긴 하네요. 먼저 뜻을 좀 보여드릴게요. reliable and variable 이란 표현은 일단 신뢰할 만하고 변화가 심한, 신뢰할 만하고 변화가 심한이라는 뜻이고요. conditional 이거는 조건적인이라는 뜻이겠죠. 조건적이고 definite 분명한, 명백한. provisional 이라는 건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적이고 제한된. 맨 마지막에 contingent and changeable. 우리 contingent은 뜻이 많아요. 무엇에 속한 아니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고 changeable이라는 건 변화 가능한이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4번에 조건부적이며 라는 뜻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건데 빈칸의 앞뒤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답의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앞부분을 통해서 먼저 소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 일단 personal identity라는 표현은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개인의 정체성. 자, 개인의 정체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한 어떤 특성을 일컫는다. 근데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 상태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애착이라든지 어떤 소유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감정.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 거야. 이건 완전히 나를 설명하는 거야. 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특정한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소재를 던져줬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 누군가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이런 거죠. She takes to. take to라는 거는 뭔가를 하기 쉽다. 뭔가를 굉장히 선택하기 쉽고 뭔가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뭔가를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녀 스스로를 어떤 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하길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녀 스스로가 바로 그녀 자신 She is. 그녀 있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에 속해 있다. 구성한다. 아, 그럼 결국에 말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네요. 자, it may be.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대요. Being a philosopher and loving music. 만약에 철학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왜?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나는 실제로 철학자니까 직업이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남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남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좀 더 남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직책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남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라는 얘기든지 아니면 요크셔에 살아야 된다. 요크셔에 산다는 것 자체는 나랑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요 이렇게 똑같은 4가지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다르게 느낄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요크셔에 살고 남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성향이에요. 정체성. 그리고 음악은 좋아하지 않고 철학자인 직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왜 여러분 영화 중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그 김지영 씨는 결혼해서 출산하기 전까지는 아주 능력 있는 사원이었죠.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던 본인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거였던 거죠. 김지영 씨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은 나는 능력 있는 여자야. 난 능력 있는 직장인이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낳는 부분을 조금 꺼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김지영 씨는 남편과는 좀 다르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고 회사에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즉 스스로 김지영 씨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내 정체성은 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맞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 이건 그 여자한테 스스로 김지영 씨가 느꼈을 때는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는 이 자신은 내 정체성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유미 씨가 그 역할을 했지만 정유미 씨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정말 김지영 씨랑 똑같이만 느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게 등장하는 김지영 씨는 이렇게 대답하네? 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런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한 가지 특성에 있어서 누군가의 특성에 속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없이 실제로 그녀가 그거를 가졌다는 거 없이. 정유미 씨는 김지영 씨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나 그 배역을 맡아서 김지영 씨를 연기했죠. 그때 정유미 씨는 실제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아, 김지영 씨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나폴레옹이다. 나 나폴레옹 역할을 맡았어. 나 연기자야. 송이쌤이 연기자야. 나폴레옹 역할 맡았어. 그때 당연히 황제가 되어야 된다. 황제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 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서도 중심적인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나폴레옹은 황제니까요. 그러니까 난 황제를 연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역시 그 황제가 되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황제니까. 하지만 나의 믿음은 나 스스로는 황제가 아닌 김송이잖아요. 연기를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뒤에 이렇게 연결되고 정리가 돼요. 다른 특성이, 다른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속해 있다. 내가 어느 날은 나폴레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강사 김송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며 그리고 역시 그 특징, 무슨 특징, 이것들이 어떤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김지영 씨야. 커리어 우먼이었다가 역할이 바뀌었죠. 아기 엄마로. 아기가 다 커서 이제는 다시 커리어를 찾는 다시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시간의 바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는. 그래서 결국에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조건부에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마지막 4번이 들어가줘야지만 정답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형용사 자체의 뜻을 아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내용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11번 가시죠. 여러분 일단 11번 순서별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지금 보시면 봐봐.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y 이하한 이하다.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말 어딘가에는 생명이 있는 삶이 있을 거다. 즉 지능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반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절대 그러한 외계 생명체들 지능을 갖고 있는 외계 생명체들과는 절대로 get in touch,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대요. 우주라는 크기 자체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딘가에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 걔네들하고 우리가 만날 일은 없어. 이러한 소재를 주고 난 다음에 이유를 한 게 뭐야? 우주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를 거리가 멀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거리가 너무나 엄청나게 멀기 때문이다. involved라는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뒤에서 주어를 꾸몄어요. 우리가 행성과 행성 간에 이 은하계와 저 은하계 사이의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다. 그래서 얘기하죠. 가장 가까운 우리 은하계랑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200만 광년 거리의 멀리에 있대요. 2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뭘 의미해요? 심지어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안녕, 너 잘 지내니 보냈어. 근데 그 단문이 200만 년 뒤에 오는 거야. 나는 이미 옛날에 묵혀서 썩고 썩어서 이미 뼈도 없을 수도 몰라. 그죠? 엄청난 거리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은 오직 뭐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냐? 그쵸? 다른 생명체, 생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느냐?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나는 영어로 보냈어. 근데 걔가 영어를 몰라, 외계인이. 그럼 당연히 받았다고 할지라도 답신을 못 보낼 거 아닙니까? 혹은 자기네들의 언어로 보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메시지가 언제 와? 200만 년 후에 와. 이해 갔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AC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요 정도 하고 지나가고요. 자, 12번 볼게요. 쉬웠어요. 이건 쉬웠어요. 2번 볼게요. 야, 너 새 아파트 장식하는 일 정말 잘했더라. 너 진짜 인테리어 잘했던데? 했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이 괜찮아. 내 잘못이야. 이거 뭔 얘기야?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여러분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굉장히 좀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이 문제는 yes하고 no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했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no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응이 돼요. 부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송이쌤 안 좋아하지? 그때 no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응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반면에 너 송이쌤 안 좋아하지? 라고 만약에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yes라고 대답을 하면 그 반대 뜻이 돼서 아니?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잘 보세요. 로빈 안녕. 나 스니커즈 좀 사야 되는데. 스니커즈 이제 말 그대로 운동화를 사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리버몰에 가보는 거 어때? 라고 B가 제안해.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언제 열지 아니? 언제 오픈하는지 아니? 했더니 아침 10시마다 열던데? 아, 알겠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열지 않지. 그치?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부정으로 물어봤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월요일에는 열지 않지. 그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no라고 만약에 대답을 부정으로 했는데 no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이거는 응이 돼요. 근데 부정으로 물어봤는데 yes라고 하게 되면 아니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아니 월요일날 열어. 아니 월요일날 열어. 나 지난번 때 월요일날 가서 이 신발 샀던 건데?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yes의 해석을 정확히 했었어야 이거 다 고를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no라고 대답해야지만 응이 된다는 거, 반대로 해석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가시죠. 자, 잘못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평이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구는요 단지 스펙 하나의 점에 불과해. 어디 안에서 경계 없는 우주, 끝없는 우주 안에서 넘어갈게요. 이번에 우리 수량사 공식은 이제 막 지겨워야 돼요, 여러분. 나랑 수량사 공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many 뒤에는 물론 복수명사가 와야 되지만 이렇게 명사절이 왔을 때 그 명사절 뒤에 있는 것이 수를 결정하니까 a가 아니고 is가 돼야겠죠? 그리고 오형식 동사 consider를 가지고 BPP 수동을 만들었다면 뒤에 붙은 형용사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일치 파트에서 틀렸죠. 명사절은 단수 취급받는 장면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is로 바꾸셔야겠죠? 자, 밑에 without contact with 이거는 그냥 전면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온 거고요. 장소나 방향, 위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의 어떤 외국 문화와의 접촉 같은 게 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자체의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없다. 그냥 부사가 맞지만 장소, 방향, 위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뒤에는 그대로 절이 이어진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4번. 나는 그날 아침처럼
그렇게 멋지게 떠오르는, 여기서 so가 또 그렇게라고 해석되는 부사의 역할이 된 거죠. 그렇게 아주 멋지게 떠오르는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as랑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뭐뭐처럼이라는 것에 이 on이 morning이란 단어랑 같이 붙여서 on,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거죠. that morning이란 표현 자체가 그냥 그날 아침이란 뜻의 부사 표현이에요. 시간 부사. on이라는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on이라는 거는 의미 없이 그냥 들어간 전치사고요. 뒤에 that morning, on that morning, 그날 아침처럼 그렇게 아주 영롱하고 멋지게 태양이 떠올랐던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on이라는 거 뒤에는 그냥 명사, 시간 명사가 온 거고 정해진 어떤 특정 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on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보시면 일단 14번의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15번 가볼게요. 자, 잘 옮긴 겁니다. 잘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되게 서로서로 그냥 비슷하고 선생님 얘네들은 문법상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영장문 유형은 영장문에 주어진 이 한국말을 옮긴 걸 고르셔야 돼요. 하나하나 봤을 때 문법상 틀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한국말을 그대로 옮겨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 똑같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출제자가 tend to think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 대절 안을 볼게요. 무엇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가 있죠. think의 목적어, think가 삼형식 동사로 쓰여서 목적어인 명사절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명사절 안을 보니까 또 뭐야? 고정관념들이가 대절의 주어고 정직한, 그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에 대한 정직한 반영이다. 정직한 반영이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 정직한 반영이다. 이게 대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건 3번밖에 없는 거죠. 고정관념들이 정직한 반영이다. 무엇에 대한? 그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에 대한. 뒤에 보시면 what they see in the world 나오죠. 그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에 대한. that은 것이라는 해석의 명사절 접속사로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나야 하죠. 이렇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는 거지 문법상 다 맞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제목으로 적절한 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일화예요. 일화고 두 부부가 나옵니다. 자, 강아지를 한 마리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뭐냐 sensible dog 한 거 보니까 좀 똑똑한 개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똑똑한 개를 이제 드리고 싶었나 봐. 그래서 정말 똑똑한 개들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쫙 뽑아다가 막 여러 곳을 다 ventured 한 군데 두 군데 가면서 엄청나게 수소문을 한 거죠. 두 부부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내 친구 중 하나가 레브라도라는 견종 아시죠? 맹인견으로 쓰는 정말 나착함이라고 얼굴 써있는 그 귀여운 애들 있잖아. 인절미 애들. 걔네들을 이제 알게 된 거, 친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선택의 상황이 있었나 봐. 레브라도라는 이 선택의 상황이 생겼죠.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불확실한 기간이 지속됐어.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남편이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몰라. 그냥 나 닥스훈트 들여올 거야. 이게 닥스훈트예요. 닥스훈트. 닥스훈트 아시죠? 허리 길고 막 몸에다 참기름 바른 것 같은 애 있잖아. 나 닥스훈트 들여올 거야.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지쳤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말 그녀가 하고 싶었던 진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민만 하고 안 사니까 짜증난 거야. 그래서 그녀의 말 톤이 exasperation이라는 건 분노예요. 분노. 건들면 몰라 뭐 이러는 거야 지금. 나 닥스훈트 들여올 거야 이건 거죠.
분노로 지금 완전히 애정이 덕지덕지 붙어진 분노가 같이 느껴졌어. 애정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닥스훈트에 대한 애정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는 까만색 귀여운 닥스훈트를 드리게 됐대요. 더 뭐 없이 고민 없이. adore라는 표현은 고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닥스훈트 데려왔대. 그래서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거 닥스훈트를 데리고 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하시면 됩니다. 닥스훈트 정말 귀엽더라고요. 저는 닥스훈트를 만져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제가 뭐 담비, 쪽제비를 만져본 적은 없지만 털 이 결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순하더라고요. 또 되게 막 엄청 귀엽고 그래요. 여튼 모든 강아지 생물들은 다 귀엽죠. 자, 일단 17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지금 보시면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뭐 묻지도 않았지만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썼어요. 그리고 for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죠. for라는 단어는 뒤에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가 맞지만 뒤에 이렇게 절이 이어지면 왜냐하면이란 뜻을 갖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여서 모든 건강한 젊은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다. 에브리디의 단수명사 주어니까 동사 단수 와야죠. 수일치 문제네. 아주 건강에 유익하고 그리고 아주 본능적인 무엇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folklore, legend, myth 같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marvelous 뒤에 보시면 여러분 fantastic 형용사, marvelous도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형용사가 나와야지만 마지막으로 열거되는 and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형용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는 앞에 들어가도 괜찮죠. manifestly라는 표현은 명백히라는 뜻의 부사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장 다 3형식 끝난 것 같은데 중간에 여러분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 뒤에 비동사의 보어로 형용사 3개가 병치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날개 달린 요정들이 나오는 이런 소설들, 이런 여러 가지 fairytale들 뒤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또 then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then이 들어갔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또 이게 another라는 이런 수량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런 한정사를 쓰게 되면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단수명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는 안 되고 other를 쓰셔야지만 다른 인간의 모습을 한 어떤 이러한 형태보다 더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형태다. 날개 달린 이런 요정들 형태가. 그래서 all other 복수명사 하셔야지만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비교급을 쓰고 then을 쓴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최상급 해석이 돼요. 주어는 다른 어떤 하나의 명사보다도 더하다. 그 얘기는 결국엔 최상급이잖아. 이렇게 any other 단수를 쓰셔도 괜찮고 all other 복수명사 쓰셔도 괜찮아요. 일종의 활용예신 거죠. 물론 여기다가 더를 하나 더 쓰셔도 괜찮아요. 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all other 복수명사 쓰시던지 any other 단수명사 써서 결국 최상급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all other 복수명사 이 공식을 여러분한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18번 가시죠. 일치하는 거. 그럼 이것도 요번에 일치 문제가 너무 쉬웠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그래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을 거라 보는데 일단 일치하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번 단서부터 먼저 튀어나오네요. 1925년에 많은 성공하지 못한 시도 이후 스카티시 출신의 발명가인 존 바이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무빙 텔레비전 이미지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움직이는 활동 사진을 가지고 만든 TV를 얘기하는 거죠. 그 TV 이미지라는 걸 처음 시연을 했대요. 대중들한테. 3번 단서 볼까요?
첫 번째 demonstration. 지금 보시면 여러분 컬러 TV 아니지. 뭔 얘기야. 처음으로 활동 사진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컬러 TV 얘기는 저 뒤에 나옵니다. 1925년 또 아니고요. 25년이라는 건 맞지만 컬러 TV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단서 여기서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모두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능, 이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 다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래. 보니까 1번 나오죠. 몇몇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냐면, 야, 이 TV 같은 거 말이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왜? 이 TV 안에 귀신 들어가 있어. 이거 악마야, 악마라고 얘기를 하거나 반드시 없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 1번 볼까요? 모두가 TV의 이 발명에 대해서 포용했다. 완전 아니죠? 너무 쉬웠다. 자, 그리고 2번 단서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V의 이 제공이 런던에서 1936년에 드디어 on the air, 생방송이 됐다 이거죠. 2번 볼게요. 첫 번째 레귤러 텔레비전 서비스가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런던에서. 2번 틀렸어요. 자, 앞으로 갑시다. 여기. 왜냐면 TV셋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대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비쌌었기 때문에 not until도 나오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고 해석하셔야겠다. 결국 195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널리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여기 나왔죠? TV가 1950년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네. 1950년대니까 말 그대로 20세기 중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세기 딱 중반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퍼졌다. 그럼 4번 맞죠? 이렇게. 그래서 4번. 좋습니다. 19번 가시죠. 자, 19번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9번 또 괜히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일단 have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게요. have a deal, have a great deal, 뭐 great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have a great deal to do with라는 표현은 무엇과 크게 상관이 있다. 크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have a great deal to do with 이거 대신에 만약에 반열을 쓰게 되면 little이거나 no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have no가 아니고 nothing이죠. 이렇게 have a little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무엇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반여가 되는 거고 have a great deal, have a lot to do 굉장히 많은, have much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 결국에는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가볼까요? 우리가 offended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 offend가 누군가를 공격하다 아니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다 약간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offended someone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기분이 나빠진, 공격받은, 즉 되게 불쾌함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불쾌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리액트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내 친구가 있어. 근데 내 친구가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좀 기분이 나빴나 봐. 혹은 내가 이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있어서 리액션을 해야 될 것이냐. 얘 여부가 무엇과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다. 그들의 배경,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연령대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디 들어갈 것이냐 이거지. 그럼 결국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bring up이란 표현은 여러분 일단 뭔가를 양육하다, 기르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니까 길러진 하셔야 돼. 미국의 많은 문화권에서 길러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누군가랑 친하게 지낼 수 있다. get along with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다. 누구와 친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일단 영미권 친구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굉장히 조금만 부딪혀도 sorry, are you okay? 굉장히 정중하게 조금만 부딪혀도 발이 밟혀도 발을 밟아도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괜찮냐고 바로 물어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툭툭 치고 가는 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왔을 때 되게 당황한다고 하잖아요. 명동거리 같은 데 사람 되게 많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명동거리, 뭐 강남 일대 엄청 사람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서로 툭툭 치거든. 그럼 외국 애들은 굉장히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딱 지나가도 쳐다보고 말죠, 그냥.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일단 언제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좀 덜한데 확실히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키다. 중요한 거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대한 예시를 먼저 여러분들 던져줬고요. 그 다음에 1번 뒤를 볼게요. 왜 1번이 정답일까? 네가 만약에 fight for being right, 옳게 되는 것을 위해서 싸우도록 길러졌어. 야, 너는 정의를 보면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돼. 정의를 보면은 너는 정의에 반하는 걸 보면 너는 맞서 싸워야 돼. 이런 식의 환경에서 길러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grudge라는 건 여러분 막 이제 원한이네야 막 그런 걸 품는 거예요. 이러도록 만들어진 환경에서 네가 만약에 자라났다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양육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네가 어느 양육 환경에서 자랐게 되는 거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1번 들어가야죠. 여기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네가 만약에 옳게 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원한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막 진짜 투지를 갖고 있도록 길러졌다면 너는 아무래도 사과를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좀 덜 할지도 몰라. 내가 왜 사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네가 만약에 대디아를 믿도록 길러졌어. 그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너만의 감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고 나의 감정은 곧 다른 사람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 익숙해. 그러면 그 사람이 불쾌하다면 내가 불쾌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불쾌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도 불쾌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사과를 한다는 거죠.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한테는 automatic한 리액션일 수 있다. 그럼 이거 다 이 경우 둘 다 어느 환경에서 길러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심지어 주어진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경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시예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지만 뒤에 두 문장을 이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뒤로 가시죠. 자, 20번 마지막 볼게요. 요것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 심지어 여러분 또 이거 해석 잘 못하고 시간 부족하셨던 분들 3번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3번 찍으면 안 돼. 이 3번은 여러분 비약이에요. 비약. 그리고 논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20번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dispense with 사람, dispense with 사물과 관련된 수거를 몰랐으면 틀렸어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갑시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쵸? 자, face-to-face conversation unfolds slowly.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응해서 얼굴 보고 하는 대화는 천천히 전개된다. 천천히 열린다. 천천히 펼쳐진대. 그리고 이렇게 face-to-face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줘야 된다는 patience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기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휴대폰으로 연락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다른 습관을 기르게 된다.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램프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의 램프를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죠. 볼륨과 그리고 온라인 연결의 속도를 높여버리는 거야.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4G, 5G 아니면 우린 상대 안 하지.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고 느린 것 자체를 우리는 허용을 못하는 국민성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단 볼륨, 야 뭐라고 빨리 말해봐, 크게 말해봐, 빨리 말해봐, 크게 말해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더 빠른 대답을 예상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른 대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간단한 질문 던져요. 심오한 질문 던지지 않아요. 심오한 질문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이 길어지겠지. 아, 싫어. 이러고 우리가 너튜브 같은 거 볼 때도 10분, 20분 넘어가는 거 잘 안 보죠. 5분, 3분, 2분 이렇게 짧게 된 영상을 주로 많이 보죠. 우리 dump이란 표현은 여러분 일단 뭔가를 되게 어디다 갖다 버리다, 내다 버리다, 덤프 트럭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dump이란 표현 자체는 명사로 쓰면 바보란 뜻도 있어요. 우리 덤앤더머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dump down이란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바보 같은 부분을 가지고 뭔가 내다 버리는 뜻보다는 바보란 뜻을 가지고 좀 응용했어요. dumb down이란 거는 뭔가를 되게 많이 간소화시키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되게 단순한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심지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조차도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해. 그리고 it is 마치 뭐 같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케이블 뉴스에 둔 거와 같이 보인다. 케이블 뉴스에서 여러분 보통 시사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자가 나와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건 케이블 뉴스에 없죠. 케이블 뉴스에는 보통 어떤 게 있죠? 연애 관련 기사, 연예 기사, 뭐 어떤 블랙핑크가 뭐 했대, BTS가 뭐 했대 이런 얘기 하지. 그죠? 이렇게 간단한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뭐 오징어 땅콩 같은 심심풀이 땅콩 같은 그런 기사들만 있는 그 곳에 우리가 있는 거다. 우리 스스로가 내던져졌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단순한 기사밖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대. 마이트 피피니가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대신 여러분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이렇게 수식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먹여진 것을 우리는 그대로 먹어.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 기사를 던져주고 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먹어. 생각하거나 응용하는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화를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사용해. 우리 스스로와 컨버세이션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 So, our flight from conversation. 여러분 이것도요. 물론 flight라는 표현이 우리 비행기표, 비행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사는 비행기표라든지 비행기 티켓이나 비행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봐. 대화로부터의 비행하면 되게 이상하죠? 이게 비행이라는 뜻의 flight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flee라는 단어 아세요? flee? 도망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flee의 명사 형태도 flight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도망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도망, 도피. 결국 우리가 컨버세이션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점점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더 줄어진 기회, 무엇에 대한 줄어진 기회,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고 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게 하는 거야. 왜? 그럼 생각해봐. 서로 단순한 대화만 하고 그렇죠? 남들과 뭔가 심오한 대화를 하는 걸 점점점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랑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반성하고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행동이나 어떠한 동기는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lf-reflection이라는 건 자기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대화에서 나를 반성해보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자, 근데 뭐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3,000명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어느 거든 커넥트라는 건 연결이라는 거죠. 커넥을 제외하고는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 3,000명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 속 얘기를 다 하기가 힘들어.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be used to 동사 원형 아니죠.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인데 비동사 대신에 get을 넣은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shortchange라는 건 여러분 이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용당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무엇에? 대화라는 부분에 이용당하고요. get by with라는 건 그럭저럭 해내다. 더 적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꺼이 이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와요. 뮤즈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예술적인 부분에서 그녀는 나의 뮤즈야 이런 말 들어봤죠. 동사로 쓰면 뮤즈가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자, 심각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야, 미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치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뭐라고 나한테 confide 고백하다 뜻이에요. 속내를 털어놓다. 뭐라고 속내를 털어놓냐면 저는요 그냥 이 AI 애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아빠랑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대신에 AI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훨씬 더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으니까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화되고 그냥 단순화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단순화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굉장히 적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심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at the expense of라는 건 무엇을 희생하여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산다?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번. 이거 중요합니다. dispense with 사람 3을 dispense는 원래 공유하다, 나눠주다, 제공하다 뜻이에요. 원래 동사만 따지면. 근데 dispense with 사람과 사물을 같이 쓰면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다, 생략하다 뜻이에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생략하고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서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AI한테 우리가 고민할 거 물어보면 되고요. 친구들하고는 그냥 단순한 대화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완전히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없애고 생략하기 시작한다. 이게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거죠. 3번의 내용은 나이 든 사람의 지식을, 이런 지혜를 AI로 대체한다. 이거는 뒤에 있는 일부의 예시에는 가능할 수 있었어요. 데이트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뭐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묻기보다는 AI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체 내용이 곧 연장자들의 지혜라는 거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전체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우리는 단순화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기계를 이용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지. 지혜를 기계로 대신한다는 건 뭐 전체 얘기를 아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do away with라는 표현은 뭔가를 없애다, 제거하다 뜻이죠. 어찌 보면은 없애다는 뜻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근데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없앤다? 이거는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2번을 하셨어야지만 맞는 문장이 된다. 굉장히 이건 어려웠다. dispense with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기억하고 해석해내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요건 인정해요. 제가 봤을 땐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물론 기존에 나왔었던 7급 문제처럼 전형적인 형태의 문항수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공무원 시험다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 고생하셨고 혹시 조금 못 보셔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내년 시험 위해서 달려가셔야겠죠.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